네, 안녕하세요. 평택 지지역 공인중개사 윤기고 소장입니다. 금일은 지금 평택의 고덕 국제화 신도시의 중심 상업용지 택지 공급이 진행이 돼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평택이 아파트 값이 갑작스럽게 급격히 상승도 했고, 신규 아파트들이 많아서 세금대 때문에 매매나 이런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신규 분양한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최근에 이제 거의 토지 쪽하고 이런 쪽만 진행을 하는데 그만큼 뭐 또 토지가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는 소식으로 좀 파악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그 중심상업용지는 평택의 지금 고덕 신도시의 국제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에서 좀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쪽에 이제 지도상으로 좀 크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쪽을 좀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평택 지지역이 이쪽에 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산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브레인시티가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런 산업이라든가 교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쪽에 이제 지제 신도시 저희가 많이 설명드렸던 지제 신도시와 요 이렇게 표시되는 고덕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중심인 행정타운 중심 상권에 있는 지금 다섯 필지가 분양을 해서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보시면 지금 토지 이용 계획도를 좀 살펴보시면 이 지금 여기 고덕 신도시의 좀 장점인데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 특별법으로 지정된 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 국제신도시고 14만 명이 이제 향후에 이제 계속 개발이 되면 14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형 신도시입니다. 자족형 신도시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 서울 수도권으로 바로 통하는 교통특구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1호선 서정역이 지금 먼저 표시된 거는 아무래도 고덕 신도시가 지지역보다는 서정역이 좀 더 가까워서 서정역에 지하철 1호선 급행역이 있고 그 다음에 SRT 지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고속도로 가깝고 평택 화성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표시된 게 행정타운이 학교와 인접한 생활특구인데 지금 뭐 14만의 고속 신도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교도 생기고 국제 학교도 생기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평택시청이 이제 기존의 그 구도심에서 이제 고속 신도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혜환경과 녹지율 높은 자유특구에서 지금 평택의 가장 큰 공원이 한박산 중앙공원이 설치될 예정이며 서정리 천 주변이 있었고 천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족형 도시라고 한 게 직주 근접형 신도시로 표시되어 갖고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인시티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고급형 고급 인재를 쓸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형 자족형 신도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좀 보시면 고덕 신도시 이렇게 지금 뭐 토지 이용 상태인데 뭐 다른 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삼성 반도체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타운 중심도시 중심 상업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분양되는 지역은 여기 노랗게 표시된 요 부분입니다. 노랗게 표시된 요 지금 5필지고 내용을 좀 확인드리면 이제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중상 3-2 블록, 그 다음에 4-2 블록에 1, 2, 3, 4. 그래서 총 5필지가 분양이 되고 있고,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 중상 7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이쪽 그 고덕 신도시 내에서도 상업용지에도 단일필지 중에서 가장 큰 단일필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평택에 백화점이 들어오면 여기나 지지역 인근 쪽에 그 두 군데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이쪽 뭐 백화점 쪽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이런 쪽에는 지금 약간 뭐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쪽으로 이미 분양이 다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거의 다 분양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중심사업지구 3-2, 4-2가 분양이 되는 겁니다. 밑으로는 지금 보시면 여기 평택이 이제 향후 대장 아파트가 될 예정인데 EBC1 그리고 EBC2 아파트가 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요 밑으로도 이제 호반 아파트 이렇게 호반 아파트가 이번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 이제 분양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다시 보시면 중심상업지구 3-2, 4-2의 내필지이고, 이제 보시면 면적이 이제 중심상업지구 3-2의 1은 1709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공급 예정 금액은 125억 정도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중심상업지구 3하고 4하고 여기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실 게, 이 건폐율은 같지만 용적률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4-2 같은 경우, 4-2는 내필지로 되어 있는데, 4-2의 1-1은 1448제곱미터, 그리고 가격은 약간 92억 정도 되고, 4-2의 1-2는 1331, 83억, 4-2의 2-1은 1334제곱미터고, 84억,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구 4-2의 2-2는 1446이고, 약 94억 정도, 95억 가까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요 내필지는 건폐율 80에 용적률 40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입찰 보증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내셔야 되고 경쟁 입찰입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 시기는 완납 즉시인데 이것도 좀 시기가 있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지구단위 계획을 좀 일부 이제 발췌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상업용지 중에서 상업용지도 지금 고덕신도시는 중심상업용지가 여러 가지 그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앵커 시설이 있고, 간선형이 있고, 가로형이 있고, 커뮤니티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되는 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C-1-3의 가로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가로형에 대해서 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용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시설이 가능한데, 요 가로층 부분, 단란, 주점, 안마실소, 5개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및 고시원은 제외되고,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도 가능하고, 판매시설 가능하고, 의료시설 가능하고, 교육연구시설, 노의자시설, 운동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시설이 가능하고, 방송통신시설이 가능하고, 자동차 관련 주차장이나 세차장 등이 가능합니다. 불허용도는 여기 표시된 허용용도에 의해 모든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건폐율은 80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지구 3하고 4-2가 좀 다르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해당 블록 차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중상 3지역은 600에 이제 아까 건폐율은 80% 똑같고 기준 용적률은 6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도 10층, 최저 층수도 8층으로 지정이 돼 있고, 지금 4-2 블록의 내필지는 건폐율 80에 기존 용적률은 400%, 그리고 최고 층수는 6층, 최저 층수는 5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세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획지의 분할이나 합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데, 뭐 특히 허가되거나 이런 경우에선 분할할 수 있는 거고, 합병 같은 경우도 연접한 군데 2군데 정도는 그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셔서 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건축물의 배치나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모집 공고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공고는 지금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중심상업 용지이고, 중심상업 용지이고, 아까 5필지 말씀드렸고, 그 면적 부분도 한번 읽어드렸고, 공급 연도도 아까 말씀드리고 맞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사용 승기기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2021년 9월 30일 이후로 완납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완납을 하셔도 사용은 불가능하고, 2021년 9월 30일. 근데 2021년 9월 30일이 지났으니까 바로 진행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 자격을 좀 보시면 일반 실수요자입니다. 뭐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한 거서 누구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신청 자격을 보시면 계약금 10% 납부 후 할부 원금 90%를 6개월마다 4회 분할 납부 유의자입니다. 가능한 일반 실수요자. 즉 뭐 돈 있는 사람은 다 가능하다는 그런 표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만 19세 이상이 돼야 되고 1인 1필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이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동일인 법인이 동일 필지에 대해서 2건을 신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한 필지에 대해서 이 금액을 쓰고 다른 금액을 2번을 쓰고,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보시면 입찰 신청서 지출 보시면 입찰 날짜가 11일입니다. 11일.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10시부터 4시까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찰도 그날 바로 이제 4시에 지금 3번 다음으로 지금 공급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입찰일은 11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고 개찰은 뭐 입찰이 끝나자마자 바로 4시 반에 이제 개찰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차 발표도 끝나자마자 5시 반 이후에 바로 그날 당일에 입찰, 개찰, 낙찰차 발표까지 다 진행이 되며 계약 체결은 이제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11월 17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이제 평택 사업본부 보상 토지 판매부에서 진행이 되고, 이건 이제 고덕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위치 한번 더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모바일 청약입니다. 지금 모바일 청약도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도 가능한데 우편이나 이런 걸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 및 공급대사 결정 방법은 뭐 신청자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약홈으로 직접 접속하셔갖고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인터넷 청약으로 들어가셔갖고 이제 토지 쪽으로 가셔갖고 이제 신청 토지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신청서가 작성되고 제출됩니다. 그러면 이제 접수증이 확인이 되고 출력이 되면서 가상 계좌가 부여됩니다. 가상 계좌가 부여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입찰 보증금 5% 이상을 입금을 하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됩니다. 모바일도 가능하고 컴퓨터로도 가능하지만 우편이나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고 인터넷으로 해야 되니까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11일날 하시기 전에 뭐 유효기간이 지난지 공인인증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하셔갖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부분은 또 다르되는데 일단은 뭐 어떤 부분에서 무효 처리될 시 입찰 보증금이 여기 이제 이쪽 자체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여 신청하기 바란다는데 내용을 보시면 입찰 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거나 마감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납부하고 나서 이제 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 차순이나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다시 돌려받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실 때 좀 이거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필지별 입찰 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 단독 극창도 유효함 낙찰자로 선정한다니까 제일 큰 금액을 쓴 사람이 이제 낙찰자가 결정된다는 얘기고 최고 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뭐 그럴 리 거의 없겠지만 100원 단위까지 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같은 경우 입찰 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뭐 자동으로 낙찰자를 결정 추첨한다는데 그러니까 두 분 중에서 이렇게 추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입지별로 해서 가장 최고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고 동시입자가 2명이면 추첨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 귀속은 납부된 거는 이제 뭐 진행했을 때 반환 그런 건 신청 접수 시 부여된 지정 계좌 이외에 타 계좌에 입금하거나 납부 기한 이후 입금 및 신청한 사항은 무효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계좌에다가 입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4시까지라고 했거든요. 10시부터 4시까지 4시 이후에 입금한 거는 이제 무효 처리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납부 기간 이후에 추가 입금액이 조정할 경우 해당 입찰 신청은 무효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4시까지 해서 5%만 딱 입금하시면 되지 거기다 뭐 후에 더 입금하고 뭐 이렇게 하면 무효 처리된다니까 한 번에 딱 그냥 그 4시까지 해서 5%만 입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입찰보증 입찰하실 금액은 공급 예정 금액이 아니고 5%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급 예정 금액이 100억이고 내가 이제 100억인데 120억을 쓰겠다 그러면 120억의 5% 이상을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억을 입금하셔야 되는 거지 100억의 5%인 5억을 입금하시면 이것도 이제 무효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여기 다 다른 내용은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보증금의 반환은 이제 뭐 내가 썼는데 나보다 더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있어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개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5일에 반환이 되고 반환 계좌는 반드시 이제 본인 명의로 해서 하거나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명의의 지정 계좌를 사용해야지 이제 반환이 신속하게 된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입찰 보증금 기속은 낙찰자가 이제 낙찰이 됐는데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기속됩니다라고 한 게 일단 입찰 보증금이 5%고 계약금이 10%니까 다시 되신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에 5%를 더 내셔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의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 그거를 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는 뭐 이제 여기 개인하고 법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 이런 거 계약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계약을 하실 때 준비하셔서 가면 되고 크게 어려운 서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진행이 될 거고 계약 체결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고도 신도시 내에 뭐 평택시 고도면 여염리 3434라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금 납부 방법은 계약금이 이제 10%입니다. 그래서 아까 입찰 보증금이 5%니까 계약 시 5% 더 이제 입금을 하셔갖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금 납부 조건은 2년 분납으로 유이자입니다.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중도금하고 잔금은 따로 기준이 없이 공급 금액의 10%, 계약금 10%를 제한 90%에서 90% 전체를 매 6개월마다 4회 분할 균등 분할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10% 제하고 남은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이제 4회 분할이니까 25억씩 6개월마다 이제 납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할부 이자 이런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아까 유이자라 했으니까 할부 이자가 있는 거고요. 선납 할인은 뭐 이제 먼저 내면 이자를 안 내고 뭐 이렇게 좀 금액을 할인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할부이자 감면도 뭐 제때 내면 할부이자를 감면하겠다.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은 늦게 내면 그 할부이자에서 더 뭐 손해금을 내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8번으로 토지 사용 승낙과 면적 정산, 소유권 이전을 보시면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필지고요. 토지 사용 승낙 가능 시기는 21년 9월 30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완납 즉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아까 뭐 2년 안에 이렇게 4번에서 내는 건데 지금 다 돈이 있으시면 내버리면 바로 이제 승낙이 가능해서 건물도 지으실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이 다 가능한 거고 소유권 이전 시기는 이제 2022년 3월, 내년 3월입니다. 3월 이후고 사업 준공일은 올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의 변경 요 내용도 뭐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또 명의 변경을 하는 거고 뭐 주의하실 건 하나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면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렇게 분양받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이라든가 주택 계약도 다 진행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 시청에다가 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도금 대출 주요 세금 신고 사항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쪽에 뭐 취득세 이런 것도 내용이 있어갖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사항도 이제 신청 전에 받아서 숙지 바라는데 요 지금 내용이 그 LH 쪽에 홈페이지에 가면 요 공고문하고 아까 브로셔가 저희가 설명드린 브로셔가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찾기 어려우셨거나 그러시면 저희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메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고 아니면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꼼꼼히 좀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필지가 좋을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좀 권유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분양하실 때 어떤 분양하고 그 후속 조치로서 어떤 업종이 좋을지 이런 것도 먼저 미리 생각하시고 분양받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 숙지를 하셔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평택지지원 공인중개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동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